여기를 배우고 나면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 3차 함수를 지금은 그릴 줄 몰라서 그래프를 다 주지만 조금만 뒤로 가면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를 직접 다 그려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엄청나죠? 3차, 4차, 5차, 6차 다 상관없어. 다 그릴 수 있어요. 이제. 다 그릴 수 있어요. 다 그릴 수 있어요. 자, 가겠습니다. 34페이지에 있는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극대극소라는 단어를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쓰고 있었던 어떤 증가와 감소라는 얘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증가와 감소. 증가와 감소. 증가랑 감소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점에서 증가라는 얘기가 있고요. 어떤 구간에서 증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그려놓고 어떤 한 점을 잡아놓고요. 이 점에서 이 함수는 증가하고 있네 이렇게 묻는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구간을 잡아놓고 이 구간에서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네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점에서의 증가 감소의 정의는 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 어떤 폐구간 A, B에서 어떤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란 무엇이고 감소하고 있다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지. 아직 수학적인 정의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냥 딱 보면 증가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잖아, 그지? 이런 거 알 수 있고. 다만 이제 저렇게 쓰면 오해의 여지가 되게 많아요. 오해의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화 이거 어때? 증가하나요? 네. 증가하죠? 네. 증가해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 증가하나요? 감소. 그럼 감소해요. 똑같은 그래프를 보고도 하나는 증가라고 말하고 하나는 감소라고 말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난 분명 똑같은 그래프를 그렸거든. 오. 마술이죠. 마술입니다. 이런 거예요. 수학에서 그냥 증가 감소라고 표현하면 너무나도 그게 애매합니다, 사실.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니까 애들이 증가라고 말하고요. 똑같은 그래프인데 여기서부터 그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감소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증가는 무엇이냐 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아까 전에 이거 봤을 때 느낌적으로 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했잖아. 둘 다 무슨 그래프예요? 이거랑 이거 같은 그래프였잖아. 무슨 그래프예요? 이거 감소야 이거? 내가 읽는 걸 그리는 방향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감소인데 왜 감소냐면 정의가 이렇습니다. 증가라고 하는 건요, 어떤 x1과 x2가 있는데 둘 중에서 x2가 더 크다고 가정합시다. x2가 더 크다고 합시다. 이때 그 친구를 함수에 대입한 결과 있잖아요. 그 친구를 함수에 대입한 결과도 여전히 x2 쪽이 더 크다면 이걸 우리는 증가를 해요. 증가. 이거를 한글말로 해석하면 이런 식입니다. x 값이 더 커졌죠. 증가한 거지. x 값이 증가했을 때 그 함수 값도 어때? 증가했지. 그래서 한글로 읽을 때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한다. 이런 걸 증가라고 말하고요. 수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x1, x2가 있는데 네가 더 커요. 그러면 대입한 결과도 네가 더 큽니다. 즉 큰 게 들어가면 결과도 크다 라는 거죠. 감소는 그럼 당연히 그 반대겠죠. 똑같이 x1, x2가 있는데 x가 더 크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대입한 결과는 어때야 돼? 감소해야 돼. 얘가 더 커야지. 얘가 더 커야 돼. 똑같이 큰 게 x2인데요. 오히려 큰 게 들어가면 결과는 더 작아요. 큰 게 들어가면 결과가 작습니다. 당연히 x1과 x2는 둘 다 a랑 b, 이 폐구간 a, b 사이의 값이에요. 사이가. 자, 이렇게 생겨본 걸 우리는 증가 감소라고 불러요. 증가. 이게 정의예요, 정의. 이게 증가 감소의 정의고요. 문제는 이제 이 정의 자체가 쓰기가 좀 어렵거든. 쓰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내가 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오. 얘들아, 이 점에서의 접선이 기울기가 얼마가 있니? 이 점에서의 접선. 0이고 맞죠, 그지? 여기서 비슷한 친구를 점대칭해서 다시 그려볼게요. 되나요? 그럼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요?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어떻게 되나요? 아니 아까 전에 내가 반쪽만 그렸으면 빵이라며. 마저 그렸더니 갑자기 빵이 안 됐어? 이게 빵인 거야, 빵. 여기 이제 빵이에요, 빵. 빵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내가 만약 여기서 이렇게 딱 물어보고, 자,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본 거지. 너희는 뭘 하는 게 맞냐면 이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임의의 x1과 x2를 잡아보는 거야. x가 더 큰 값으로 가정하는 거지. 그랬을 때 아무 x1, 너를 x1이라고 하고 너를 x2, x가 더 커야 됩니다. 이때 그 대입한 결과도 보는 거지. 대입한 결과. 여기 값이랑 여기 함수값. 근데 더 커졌네요. 더 커졌네요. 증가하네. 이게 어떤 x1과 x2를 잡더라도 다 다음 식을 만족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비로소 증가라고 말하거든. 그럼 지금 상태는 어때?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 증가한다. 괜찮죠? 증가. 자, 이게 증가의 정의예요. 증가의 정의고. 다만 이제 보면 알겠지만 실전에서는 사실 이렇게 확인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보면 알겠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모든 x1과 x2에 대해서 사실 보여준 게 아니지 사실. 그냥 그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지. 그냥 너희가 상상을 하는 거지. x1과 x2를 막 잡아. 이것저것. 이렇게도 잡아보고 저렇게도 잡아보고 이렇게 잡아보고 이렇게 잡아보고 이렇게 잡아보고. 그랬을 때 확실히 x2를 대입한 함수값이 더 큰다. 이런 상황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의는 다한 것 같은데 실전에서는 어떤 걸 더 많이 사용할 거냐면 너무 졸리니까 눈이 한쪽만 감겨요. 신기하네. 윙크를 하는 거야 나한테. 좋아. 자, 어떤 걸 더 많이 쓸 거냐면 실제로 어떤 증가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시면요, 그 증가한 구간에서는 내가 어떤 점에서 미분계수를 다 구해보는 거야.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는 거지. 그럼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어떠냐라고 하면 당연히 양수죠. 양수예요. 증가하는 곳에서는요, 그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양수들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양수들이에요. 맞아? 그래서 내가 말을 바꾸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어떤 미분 계수들을 모아놓은 고함수 값이 있는데 이 친구가 0보다 크면, 미분 계수들이 0보다 크다면 어떤 표구간에서 미분 계수가 0보다 크다면 주어진 함수는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지. 미분 계수가 0보다 크면 그 접선의 길이가 양수라면 그 점에서는 이게 이 구간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 괜찮아요? 이게 훨씬 증가를 파악하는데 더 쉽습니다. 그냥 미분계수를 구하면 되니까요. 뭐 3차 함수면 미분계수 2차로 만들고 2차가 0보다 큰지 확인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지. 그래서 요 친구가 실제 증가를 확인하는 더 간단한 거고요. 그럼 반대로 도함수가 음수면 어떻게? 도함수가 음수. 어떤 구간에서 도함수가 음수예요. 얘는 감소겠죠? 감소. 이렇게 괜찮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되게 당연합니다. 되게 당연한 거예요. 되게 당연한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 이건 어때요? 도함수가 양수인데, 양수면 증가인 건 당연하죠? 양수면 증가인 건 당연한데 도함수가 0이면 어때요? 도함수가 0 이상, 0의 동가 들어가 버렸어. 그래도 과연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면 일단 당연히 안 되죠. 기울기가 빵이 되면 그냥 상수함수도 가능해지거든요. 쭉 직선.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안 되는데 그 상수함수를 제외하면 있잖아. 상수함수를 제외하면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그래프인데 봐봐. 내가 아까 가운데 찍었던 이 점 있지. 접선 기울기 얼마나 됐죠?
빵. 접선계가 빵입니다. 이때 미분계수가 빵이에요. 근데 그럼 이 점에서는 증가나 감소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지. 내가 얘를 어떤 x1이라고 잡든 얘를 x2라고 잡든 나머지 점을 어떤 잡았을 때 어쨌든 이 점 기준으로 이거보다 우측 값을 대입하면 함수 값은 점점 커지고요. 이거 기준으로 좌측 친구들은 값이 작아져 있거든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x1, x2의 어떤 점으로 잡아도 증가 감소를 확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즉 분명 도함수는 빵인데 이 지점에서는 미분계수가 빵인데 증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미분계수 생각해봐. 이 점에서 미분계수 양수 계속 양수지 미분계수가. 그러다가 잠깐 0이었다가 다시 또 미분계수 어때요? 여기서 미분계수 어때? 양수죠. 양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분계수가 계속 0인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잠깐 0이었다가 다시 양수가 하는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사실 증가로 봐도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는 상태 단 상수함수 제외입니다. 상수함수 제외. 상수함수는 미분계수가 계속 빵이에요. 상수함수는 미분계수가 계속 빵이라서 안 되고요. 그거 말고 잠깐 0 찍는 이런 친구 있잖아요. 양수 잠깐 0 찍고 다시 양수 이런 친구들은 여전히 우리는 증가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감소도 마찬가지예요.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등호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감소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뭐 제외하면 상수함수를 제외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친구는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 미분이 가능해야 이렇게 따질 거 아니겠어? 미분 불가능한데 어떻게 도함수의 양수함수로 따져?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미분 가능한 fx에 대해서 그 친구의 증가 감소는 정의로 따지는 것보다는 도함수의 부호로 따지는 게 더 일반적이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등호도 이해되세요? 0보다 큰 증가는 당연하고요. 상수함수를 제외한다면 그냥 0 이상일 때도 증가라고 말할 수 있다. 0 이하일 때도 그냥 감소라고 말할 수 있다. 오케이? 등호가 추가된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증가와 감소.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얘기를 해보죠. 진짜 얘기. 극대와 극소로 가는 극대와 극소. 극대랑 극소 여기 정의가 나와 있거든.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34페이지 2번에 1번이에요. 2번에 1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함수 fx가 있는데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a가 fx 이상일 때 극대라고 한다. 그리고 그때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혹시? 이런 게 이해가 되면 학원 안 하는 얘기죠. 책 보고 공부하면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런 거예요. 그래프를 일단 먼저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서 제가 뭐 임의로 구간 잡아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 구간을 보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극대극소 하기 전에 얘들아 최대 최소는 많이 했잖아요. 주어진 점부터 시작해서요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찍고,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여기가 A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B라고 부르고요. 이 함수는 fx로 봅시다. 최대값 얼마니? 누가 봐도 B가 좀 더 높이 있지 않나? 아닌가? 내가 너무 애매하게 높이 그렸나? 나름대로 극단적인 아니죠. 여기도 B죠? 여기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위에 있지. 이게 최대값이야? 누가 최소값인가요? 라고 하면 네, 여기가 여기보다 더 낮게 있죠. 가장 낮은 점이지. 얘가 최소값입니다. 이게 최대,
최소고요. 극대극소는 이런 걸 극대극소. 이런 걸 극대, 이런 걸 극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또 이런 거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또 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습니다. 자, 이 점에서요. 여기 책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점을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을 설정하세요. 얘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을 설정하세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어때를 설정하는 거야. 설정했을 때 이 구간 내에서만큼은 얘가 대방이지. 얘가 최대값이지. 를 만족하면 얘를 극대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야. 최대 최소는 진짜 제일 큰 놈, 제일 작은 놈인데요. 극대극소는 그냥 골목대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지 주변에서 제일 큰 놈. 지 주변에서 제일 큰 놈. 얘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주변에서 쭉 살펴봤더니 네가 그 와중에서는 최대값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점을 극대라고 부르고, 반대로 너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살펴봤더니 거기 안에서는 네가 시소값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전체로 보면 아니겠지만 이런 친구들을 극소라고 부릅니다. 극소. 오케이? 다시 이런 친구들이 극대요. 극대입니다. 극대. 이런 친구들이 극소고요. 이 극대일 때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부르는 거고, 극소일 때의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정의 이해돼요? 여기 나와 있는 왜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표현도 무슨 말인지 이해돼? FA가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fx의 최대값이 FA다 이 말이야. A가 그 주변에 있는 fx들 기준으로 제일 크다고 얘가. 얘가 제일 크다. 얘가 제일 크다. 주변에 있는 열린 구간을 살펴봤을 때 이 값이 가장 클 때 이걸 극대라고 부른다는 거지. 이거 무슨 표현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극소는 이제 부등호만 싹 바꿔놓은 거고 표현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뭐 이런 거 하나 fx라고 해봅시다. 자, 한번 해볼게요. A 극대극소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극대랑 극소 중에 뭔가요? 극대입니다. 극대. 왜 극대라고 하면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을 잡으세요. 그 구간에서 이 친구가 최대값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극대입니다. 오케이? 괜찮나요? 여기 B라고 잡아봅시다. 주어진 x가 b일 때요. 그때 극소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나요? 없고 있습니다. 다시 어떻게 하라고? 유선이 따르는 b를 포함 따라할 사람 따라야지. b를 잠깨라고 한번 해봤어. 자, b를 포함한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요. 이 친구가 최소값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제일 작은 값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극소. 큰 극소입니다. 오케이? 극소예요. 괜찮아요? C해도 되네요. C. 네. 내가 C를 어디다 볼 줄 알고. 그거였어요. 바로 A. 자, C 여기입니다. 안 돼요. 극대극소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네. 얘는 C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설정했을 때 얘가 최대 혹은 최소의 역할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불가능하죠. 얘는 최대 역할도 할 수 없고요. 내가 어떻게 열린 걸 잡더라도 최대 역할도 할 수 없고 최소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열린 구간은 자기 머릿속에서 이것저것 설정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설정한 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열린 구간을 설정하더라도 이 친구는 최대 역할도 할 수 없고 최소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돼요? 그래서 극대도 극소도 아닌 거예요. 오케이? D는 확실히 되네요. 적어줄게요. 얘가 극대고요. 얘는 극소고요. 얘는 그 무엇도 아니고. D를 또 어디다 잡을 줄 알아요? 여기가 D. 여기
극대 안돼 있거든요. 극대 되지. 무조건. 네. 극대, 극소 말할 수 있나요? 네. 네. 극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라고? D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자 설정하시고 거기서 뭐하면 내가 최대 혹은 최소값 역할을 할 수 있나 이거 보는 거예요. 최대 맞나요? 최대? 네. 극대입니다. 극대. 아그 연결되는 것 중에 제일 높은 게 극대.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중간에 끊겼잖아요 한번. 여기래. 그래가지고 그런 거. 끊겼다가 안 끊겼다, 미분 가능하다, 미분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다시 그 i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설정하세요. 그 안에서 그 i가 최대 혹은 최소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극대극소라고 부릅니다. 최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를 극대, 최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를 극소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지금 얘가 끊겨 있잖아. 불연속이잖아. 근데 말할 수 있다고. 그냥 이 B를 포함한 어떤 열린 공간을 대충 설정해. 아무거나. 그때 얘가 최소값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극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오케이? 불연속인지 연속인지 미분 가능인지 불가능인지 없어요. 이런 방법 없습니다. 정을 다시 보세요. 없어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야. 돼요 그러면? D에서 극대인 거 돼요? 미분 불가능인데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고. 걔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공간을 잡았을 때 미분? 또 미분이지. 얘가 최대값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되는 거지. 이는 안 되는. 한 군데 빼고 다 안 돼. 아까 나 하나만 있는 안쪽 안 돼. 이 안 되죠. 안 되죠. 너무 많아요. 극소가. 어때요? 극대 극소 말할 수 있나요? 맞아요.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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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한번 걸어볼래? 나이스. 오, 나이스 했다. 나이스 좀 했다. 나이스 했다. 오케이? 네. 정답? 극소. 안 되죠. 왜? 왜요? 그래서 나이스 했어. 왜 되죠? 옆에 좋은 선택이. 일부러 펑 튀은 거야. 어떻게 해봐야 돼? 2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설정하세요. 이 구간에서 얘가 최대 또는 최소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이 모양에서? 근데 최소가 너무 많지 않아요? 최소가 많은 게 뭐가 중요하죠? 상관없군요. 유일한 최소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최소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최소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식을 만족하는가? 그 구간에 포함하는 x들 여기다 싹 다 대입해봐. 그때 얘가 그 a를 대입한 그 친구가 제일 작으면 그게 최소라는 거 최소. 가능합니다. 왜? 여기 둔 거 있잖아. 같아도 돼. 같아도 돼. 물론 a를 2를 기준으로 그 우측의 함수값들은 동일하긴 한데 등호여도 괜찮아요. 등호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냥 최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반 이렇게 되는데 그치. 하면 극대극소 둘다 되는 거예요. 일직선. 맞아. 얘를 극소라고 적은 이유는 이 점은요. 내가 어떤 열린 걸 설정했을 때 최소값 역할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열린 거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근데 최대는 불가능해. 어떻게 설정해도. 그래서 얘는 극소고요. A, B, C, D, E, F라고 그러고요. 얘는요. 마지막 극대 극소. 둘다 둘 다. 옆에 이번엔 미리 불러봐야지. 역 빼고 나갈 거. 옆에 둘 다 안 돼. 네? 둘 다 안 돼. 극대도 안 돼, 극소도 안 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성호. 둘다 될것 같아. 둘 다 되고요. 승우. 대학에 걸리겠습니다. 최대. 극대도 아니고 극대 극소. 그때 극대도 그냥 최대 걸리네. 역대가 아니라 보기 없는 걸 거시네요, 그냥. 대학에 걸리겠습니다. 역시 남다른 거. 네, 이 친구는 극대도 되고요, 극소도 됩니다. 절반은 맞아요. 절반은 극대도 될 수 있고요, 극소도 될 수 있어요. 왜? 또 뭐예요? 얘를 포함한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요, 이 친구 이 함수값이 이 구간 안에서 최대 역할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최대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90점짜리 2명 있고 80점짜리 1명 있고 10점짜리 있으면 이런 거를 공동 1등이라 그러지 그렇다고 1등이 아니라고 못 하잖아, 그지? 그냥 공동 1등은 최대값이야, 얘들이. 같은 게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너희 동점자라서 우리 만 1등은 없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공동 1등이고요.
얘는 대신 3등이 되겠지 그러면? 2등은 없겠죠? 2등은 없어요. 그냥 꼴등이야 둘이 꼴등이야. 공동 꼴등이야. 꼴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저기 공동 꼴찌가 2명 나왔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러면 너희들은 꼴찌 없어. 뭐 뒤에서 둘 다 2등이야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뒤에서 2등이야 말도 이상한 거지. 둘 다 꼴찌고요. 둘 다 1등입니다. 둘 다 최대값이고요. 둘 다 최소값이에요. 오케이? 이 친구는 포함하고 있는 어떤 열린 구간을 살펴봤을 때 최대 역할도 할 수 있고 최소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극대라고도 부를 수 있고 극소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지점은 앞으로 나가 볼 일이 없을 만한 그래프를 가지고 극대 극소 예시를 들어봤는데 이제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읽어보시면 다시 읽어볼게. 함수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 보시면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글자 보여요? 어떤 열린 구간?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열린 구간을 너희가 이것저것 설정해 봤을 때 단 하나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하는 친구를 뭐라 부른다? 극대, 즉 최대값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극대, 최소값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극소가 된다는 거지. 짠짠짠짠짠짠. 괜찮아? 이게 극대극소입니다. 극대극소. 아까 말했잖아 내가 두 번 다시는 보기 힘들 만한 그지 같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극대극소의 예시를 들어봤다라고 했고 이게 극대극소의 정의인데 또 이제 우리가 다룰 만한 얘기들은요 대부분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할 거예요. 이런 얘기. 뭔가 되게 깔끔하게 극대인 부분 있잖아. 깔끔하게 극대. 간단히 말하면 미분 가능인 친구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할 거야. 미분 가능인 친구. 유성이 죽었어요. 벌써? 자, 극대극소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 이거를 저기서 뭐라고 하는 거지? 또 미분 가능인 fx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함수가 미분 가능입니다. 함수가 미분 가능일 때 얘는 미분 가능일 때는 다음 극대극소를 찾는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말 그대로 이런 게 극도거든요. 아까 내가 여러 가지 막 불연속인 것도 하고 막 뾰족점인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말고 미분 가능인 fx에 대해서만 극대극소를 따져보자라고 하면 이런 게 극대이고 있는 극소예요. 이제는 극대극소이면 되죠. 얘네들. 극대이고 돼요 이거. 극소인 거 돼요. 열린 거 설정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속에 잡고 있지. 이것저것 잡고 있지. 다 최대값 역할, 최소값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그 친구는 극대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극대고 극소인데 이 친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극대 기준 설명해요. 극대 기준. 극대는요. 그걸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다 증가 하다가 극대를 지나고 나면 갑자기 감소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점을 기준으로 극소를 기준으로 다시 증가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오케이? 이걸 다시 도함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극대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도함수가 어때? 양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증가라는 말을 도함수가 양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이걸 다시 그럼 극대가 되는 그 순간에서는 미분계수가 어때?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 극대가 되는 이 순간에서 미분계수, 다른 말로 접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 접선 기울기 어떠냐고? 빵! 그리고 다시 음수. 오케이? 증가를 미분계수 입장에서는 양수 이렇게 말할 거고 감소를 미분계수 입장에서는 음수라고 말할 거라고. 도함수 기준 양수 0 음수 0 양수 돼요? 미분 가능인 함수 fx에 대해서는요 극대극소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 번째는 도함수가 빵이에요. 극대와 극소는 둘 다 미분 계수 입장에서는 빵입니다. 접선의 길이가 빵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것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점을 기준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양수에서 음수 혹은 음수에서 양수 이걸 앞으로 이렇게 말해요. 부호의 반전이 필요합니다. 부호의 반전이 필요합니다. 그 점을 기준으로 부호의 반전이 필요해요. 이 두 개를 만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극대극소라고 말한다는 거지. 오케이?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는 극대극소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오케이? 도함수가 빵이어야 되고요. 그 점에서 부호의 반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걸 대충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무슨 상황이냐면, 자, 아까 전에 저 친구를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극대라 그랬죠? 여기가 아까 극소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fx. 이게 fx.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해볼 수 있냐면 이제 도함수를 상상해 볼 수 있어. 도함수를 상상해 볼 수 있어. 지금부터 하는 상상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간은 증가죠. 극대 기준으로 왼쪽을 보시면 증가 맞아요. 증가하고 있죠. 증가는 도함수가 양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도함수가 양수였기 때문에 증가하지. 도함수가 양수였기 때문에 증가하다. 여기는 분명 도함수가 양수였을 거고요. 도함수 입장에서는 양수라는 건 x축 위에 그려진다는 뜻이야. 얘가 양수죠. 얘가 음수고. 이 구간은 어때요? 감소하네요. 도함수 입장에서는 이게 뭐라고? 음수. 분명 이쪽에 그려질 겁니다. x축 아래쪽. 그리고 다시 이쪽 구간은 증가하네요. 양수. 그럼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양수랑 음수를 거칠 때 당연히 빵을 안 거칠 수 있나? 그치? 거칠 수밖에 없지. 실제로 이 점에서 미분계수 얼마라고? 이제 미분계수 얼마? 빵. 미분계수 얼마? 빵. 오케이? 이 점에서는 빵이고요. 이 점에서는 빵이고요. 여기서는 여기 그려지고요. 여기서는 여기 그려지고 여기서 여기 그려지고.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친구의 도함수를 상상하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양수였다가 0 찍고 음수였다가 0 찍고 양수였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고, 우리는 앞으로 이 친구의 극대극소, 즉 이렇게 fx가 주어져 있으면, 아까 전에 내가 이거보다 훨씬 지랄맞은 그래프도 극대극소를 다 찾았는데, 그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극대극소 찾는 건 너무 쉬워요. 그지? 앞으로는 도함수만 보고도 이 친구의 원래 함수의 극대극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된다?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도함수가 빵겨야 됩니다. 이란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뭐 해야 된다? 그 앞뒤로 부호의 반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양수에서 음수로 가는 급방향. 오케이?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 급방향. 여기가 바로 극대극소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그 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양수에서 음수로 가는 빵은 극대극소는 맞는데 극대일까 극소일까? 극 되겠지. 아니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 사실 뭐 할 것도 없잖아.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극방은 극대. 오케이? 왜? 증거가 감소하니까 극대겠지. 되나요?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극방은 극소겠지. 음수에서 양수라는 건 원래 함수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는 거. 오케이? 이건 극소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문제는 못 풀 것 같아요. 제가 도함수를 하나 그려볼 건데요. 이제 도함수만 보고도 원래 함수의 극대극소를 살 수 있어야 돼. 해볼게요. 도함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의 원래 함수인 y는 fx의 극대와 극소를 찾아주세요. 여기 질문 나왔어. 그럼 극대는 어디일까요? 라고 하면 내가 후보 문제 알려줄게. 첫 번째는 어때야 돼? 도함수가 빵되는 거 찾아야 돼. 이게 도함수잖아? 그럼 빵되는 거 있어. x축이랑 만나는 게 빵이잖아. 얘가 빵이지, 얘가 빵이지, 얘가 빵이지. A, B, C. 극대가 일단. A 극대 맞아요? 네. 극소 맞아요? 이런 틀린다는 거지. 자, 이건 도함수고요. 내가 물어봤던 건 뭐야? 이거 말고 이 친구의 원래 함수의 극대 극소를 찾으라고. 지금 너희가 하는 건 뭐야? 이거 극대인데요? 여기 열린 구간에서 이거 최고점 이거 말고 이거의 원래 함수의 극대 극소를 찾으라고. 극수. 얘는 이렇게 찾아야 돼요. 첫 번째, 도함수가 빵인가? 두 번째, 부호의 반전이 있는가? 얘는 빵은 빵인데요. 음수에서 음수로 가는 빵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케이? 한번 대충 상상해 볼래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이거 원래 함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 여기. 원래 함수는 이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도함수가 음수예요. 무슨 말이에요? 도함수가 음수예요.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잠깐 빵이 됐다가 다시 뭐 하고 있는? 감수. 네, 그래프가 이런 식이에요. 감소하다가 잠깐 미분계수가 빵이 됐다가 다시 감소해요. 이런 순간이야 지금. fx 입장에서. 극대와 극소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너희가 칸 잡아서 세워. 어디서 얘가 무슨 극대 역할을 해? 극소 역할을 뭐래? 아무것도 안 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도함수가 빵인 건 당연하고요. 플러스 알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부호의 반전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극대, 극소라고 말한다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야. 물론 내가 f 프라임 x의 극대 극소라고 말하면 극대 맞아요. 그때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는 거야지. 그거 말고 지금 내가 원래 함수의 극대 극소를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이걸 보면서 하는 작업은 항상 빵 되는 거 있는가? 부호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 오케이? 예. 극대 극소. 극수. 극소 왜? 일단 첫 번째 도함수 빵이고요. 도함수가 빵이고요. 음에서 양으로 바뀌고 있네요. 부호의 반전이 일어나네요. 그 반전. 얘는 극소겠지, 그지? 음에서 양이라는 건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런 말이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오케이. 그래서 D 극소. 얘는 극대. 극대 맞아요? 당연히 음이니까 맞아. 번외 알파는 어때요? 증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크기만 안 돼. 아니, 증거. 증가는 낫지. 증가는 낫지. 양수니까. 이때 원래 함수는 아마 증가하고 있었겠지, 그치? 양수였으니까. 그 정도. 그때 극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시간에 요걸 토대로 그러면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고 4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그때 가면 이제 우리가 계속 원래 함수와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고생하셨고요. 문제를 바로 풀기 전에 기억을 더듬어 하나만 예시를 들고 갈게요. 함수가 하나 있어요. 함수가 하나 있어요. 이걸 보고 이 친구의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이 친구의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도함수는 증가감소랑 관련이 있어요. 증가감소지. 그래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을 기준으로 좀 나눠볼게요. 그렇지. 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나눠서 한번 그려볼 건데, 자, x축이 이렇게 있다 치고 여기다가 y는 f 프라임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 점선 기준 왼쪽에서 어때? 함수가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증가하고 있지. 도함수는 어때 그러면? 감수.
양수겠지. 아, 감수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이렇게 하는 도함수는 양수겠지. 맞아? 도함수가 양수겠지. 미분계수가 양수겠지. 여기서 다 접선 기울기 해봐. 접선 기울기 얼마? 양수. 접선 기울기 양수. 접선 기울기 양수. 그러다가 뭐가 돼? 이 점에서 뭐가 돼? 강수. 미분계수가 뭐가 되니? 네. 빵이 되죠. 미분계수가 빵이 된다고. 이때 0이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이 점선들 사이에서 어때? 내려가네요. 감소합니다. 감소하니까 그때는 도함수가 음수일 거야. 맞아? 그러다가 그 점선 그 지점 여기 미분계수 얼마? 빵. 돼요? 접선 기울기 빵. 이때 빵 되고 여기 빵 되고. 그리고 다시 어때? 양수. 증가하고 있으니까 도함수는 양수입니다. 도함수는 양수예요. 이걸 가지고 대충 그려보면 뭐 진짜 이렇다는 건 아니고 양수였다가 0 찍고 음수였다가 0 찍고 양수 되는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대충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원래 함수를 가지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유추할 수 있어요. 유추. 이때는 양수다, 이때 0이었다, 이때 음수였다가 이때 0 찍고 이때 양수였구나 이렇게. 오케이? 당연히 뭐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꾸로. 이번에는 거꾸로 갑니다. 제가 도함수를 그려드릴 테니까 이 친구의 원래 함수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를 같이 상상해 보겠습니다.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그럼 도함수는 뭘 기준으로 점선을 그어야 될까? 아까 전에는 원래 함수는 이 친구의 도함수를 유추할 때, 추측할 때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걸 기준으로 나눴지. 왜? 도함수는 어차피 증가, 감소를 나타내잖아요. 도함수의 부호는 증가, 감소를 나타내니까 그 증가랑 감소를 가지고 점선을 그었어요. 기억나요? 도함수는 0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지 않니?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 0이면 그냥 그거지. 그 미분계수 빠는 거지. 이런 거니까 얘는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점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점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자, 이걸 토대로 그럼 도대체 원래 함수 fx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유추해보자 이거지. 유추해보자. 자, 첫 번째 도함수가 어떤가요? 점선 기준 왼쪽이 어때요? 증가. 뭘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 그지? 음수. 양수. 그렇지. 여기서는 부호를 보셔야 돼요. 도함수는 부호를 보셔야 돼요. 음수인지 양수인지 0인지 보셔야 되고요. 원래 함수는 증가와 감소를 보셔야 돼요. 오케이? 지금 나 도함수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고 증가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가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잠깐 0을 찍고요. 그 다음 어때요? 음수예요. 여전히 x축 아래에 있는 음수에 있는 잠시 0을 찍고 어떻게 되나요? 양수예요. 양수네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그려봅시다. 도함수가 음수라는 건 원래 함수는 뭐 하는 중이야 지금? 감소하는 중인 거지. 감소하다가 뭐 어때? 잠깐 기울기가 0이 되네요. 그리고 다시 뭐예요? 감소. 잠깐 기울기 0이 됐다가 증가. 그려볼까? 감소하다가 기울기가 잠깐 0이 돼요. 이쯤에서 기울기 0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시 감소합니다. 다시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뭐 돼? 기울기 잠깐 멈춰요. 기울기 0. 오케이? 그리고 뭐 한다? 증가합니다. 여기서 다시 증가하죠. 이게 fx 그래프 개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돼? 두 개 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겠어요? 저번 시간에 했던 증가, 감소, 극대극소 다 통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돼요? 내가 둘 중에 뭘 줘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죠. fx를 줘도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도함수를 줘도 fx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구한다는 건 이제 말 그대로 개형 말하는 거. 개형. 이 정도 느낌으로 생겼을 것이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 극값 파악하는 거 기억나죠? 극값의 정의 자체는 불연속이라던가 미분 가능 이런 얘기가 전혀 없지만
미분 가능인 함수에 대해서 극값에 대한 판단은 뭐로 하더라 항상? 첫 번째, 도함수가 0이 되는가. 두 번째, 그곳에서 부호의 반전이 일어나는가. 실제로 이렇게 음에서 양으로 가는 빵, 이 점은 실제로 어때요? 소가 되고요. 이런 빵은 부호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 점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닙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34페이지로 가세요. 1번부터 빠르게 문제들 쭉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1번 갑니다. 자,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가와 감소. 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fx가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더하기 2x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어진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계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그러면 딱 보고 증가감수를 조사하라고 했잖아. 근데 증가감수의 정의를 가지고 조사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우리가 이 친구 어쨌든 다함수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제곱 맞아? 무슨 이차함수를 대? 이거는 사실 미분 안 해도 알잖아. 마이너스 뭔지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다 알잖아. 증가함수를 미분 안 해도 알겠는데 이거 재미가 없네 이것도. 그래도 미분을 사용해서 간다면 이 친구의 도함수가 어때? 도함수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2기 때문에 지금 얘가 3분의 1을 기준으로 그 부호가 바뀌죠.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런 식이거든요. 3분의 1을 기준으로 여기 3분의 1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여기서 x절편을 가지고 쭉 내려가는 지금 이게 f의 프라임 x의 그래프. 그럼 이제 당연히 나오는 거죠. 당연히 3분의 1보다 왼쪽은 뭐 해야 돼? 도함수가 양수니까 원래 함수는 증가하겠지. 3분의 1보다 클 때는 도함수가 음수니까 원래 함수는 감소하겠지. 그치?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쭉 적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어디까지? 3분의 1까지 그리고 3분의 1에서부터 1까지 우리 조사를 여기까지만 할 거라서 1에서 끝낼 건데 요거 이제 잘 적어야 돼요. 여기에 소괄호로 적어야 될까 폐괄호로 소괄호 여기는 그 개구간으로 적어야 될까 폐구간으로 적어야 될까? 개구간? 폐구간? 개구간? 폐구간? 개구간? 폐구간? 여기가 이제 폐구간으로 적어도 문제가 없어요. 이게 폐구간으로 적어도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차피 실제로 그래프 그리면 이게 그 꼭지점 그 지점이겠지. 맞아?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 부분 아니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 3분의 1이거든. 그러면 내가 3분의 1의 등호를 넣어도 3분의 1의 등호를 넣어도 여기까지 포함해도 이거 뭐라 말할 수 있어. 증가라고 말할 수 있어. 오케이? 물론 3분의 1에서 도함수는 빵이지. 양수가 아니지. 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분의 1까지 계속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간이 아니라 폐구간으로. 오케이? 이때 뭐한다? 증가한다. 이때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1이면 이제 1 뭐 이 정도까지겠지. 1까지. 여기서는 감소한다. 이거 뭔 말인지 이해돼? 3분의 1이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지만 증가로 봐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저번 시간에 이제 뭐 그 등호 넣을 때 그 얘기 했었어요. 잠깐 0 찍는 거 괜찮다고. 기억나? 그때 이제 막 그러고 이러면 쭉 가다가 미분에서 빵 찍고 다시 여기서 증가하는 이런 친구. 이거 이 지점에서 다 알잖아. 요 친구가 0과 1의 절편 가지고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하나가 0, 하나가 1 이렇게 두지.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고 원래 함수는 어떻게 했어? 이때 증가, 이때 감소, 이때 증가. 그치? 요거를 가지고 그릴 건데 단순히 증가함 조사니까 사실 그거 하면 돼요. 그냥 0보다 작을 때는 증가,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 1보다 클 때는 증가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볼 거예요. 증가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해볼 거거든.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어. 이렇게 세 개의 칸을 접으시고요. 하나는 x, 하나는 f 프라임, 하나는 f. 그리고 x는 뭘 적냐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걸 적습니다. 이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 이 두 친구 있잖아요. 0이. 이 두 친구를 적어줘요. 자, 그럼 내가 적은 점은 도함수가 0 되는 점이기 때문에 도함수는 당연히 0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0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가 어때? 0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가 양수지. 이거 여기다 적어주는 거야. 0과 1 사이일 땐 도함수가 음수고요. 1보다 클 땐 도함수가 양수죠. 그냥 그래 보시면서 찾으시면 돼요. 귀찮으면 그냥 대입해서 해도 됩니다. 그냥 0보다 작은 거 아무 대입하는 거지.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뭐 하겠어? 도함수가 양수라고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오케이? 여기는 그대로. 여기는 그냥 0을 대입해서 적어요. 여기는 0을 대입해서 적어요. 0을 fx에 대입하는 거지. 얼마야? 0 대입하면 1. 1. 1은 1 대입하면 0. 0. 그러네 0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걸 앞으로 이제 증가표라고 부를 거고요. 말 그대로 증가랑 감소가 고해서 증가표예요. 여기는 증가, 감소 어느 쪽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라서 그냥 그 함수 값을 넣습니다. 함수 값. 그래서 증가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쓰셔도 괜찮아요. 그 못 찾는 거지. 증가함수사니까 저거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그리고 1보다 클 때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때 계속 뭐하니? 증가하죠.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랑 여기 증가하는 거야.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에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0에서 1 사이에서는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다. 답은 이것만 적으면 돼요. 증가표라는 거를 같이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 많이 그리게 될 거예요.